자, 안녕하십니까. 동의보감 기문을 강의 중이고요. 이 강의는 사실은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 위주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일반인들이 듣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의보감 자체가 그 한의학적인 내용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루다 보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동의보감 기문에 대한 강의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폐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 기문에서 이 기 자체가 인체 자체에서 호흡을 통해서 유입되는 기.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사람은 자, 육체적인 부분, 형태적인 부분이 있고 자, 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형태적인 부분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고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정이나 또 혈관 속을 흐르는 피나 또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는 말 그대로 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그리고 외기, 육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 자체가 인체에서 구성되는 기나 또 기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신의 작용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인체 자체는 간단하게 보면 혈과 기로 되어 있고 그것이 공급처는 음식과 호흡, 대기에서 공급이 되고 인체 구성 물질로 보면 자, 정, 혈수, 기신 이것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인체 전체다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문에서 다루는 건 자, 이 기의 생성에 대해서 또 기의 종류에 대해서 또 기의 운행에 대해서 또 기가 만들어내는 병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기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기의 생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호흡과 외부의 대기, 외부의 기후, 외부의 육기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무형의 기 사실 그걸 호흡으로 대별해서 그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폐주기라고 한의학에서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폐가 기를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뭐 폐주기 한다. 폐가 여기서 기를 주관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 공기라고 보면 좋죠. 그러니까 인체에서 유입되는 모든 공기, 대기가 큰 기운이죠. 대기, 그리고 외기, 외부의 기운. 자, 이 모든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인간이 유입받는다. 이 호흡은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게 바로 전달되는 모든 육기적인 상태도 사실은 이 호흡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같은 무형의 기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폐가 기를 주관한다. 이 폐가 호흡을 통해서 인체의 기를 공급받는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는 다 폐에 속한다. 여기서 모든 기라는 게 사실 인체를 구성하는 기인 거고 그 기 자체는 호흡을 통해서 유입되는 대기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폐다 하는 거고요. 그럼 밑에 폐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 건데요. 폐에서 보통 6엽이 있고 뭐 2개 이가 있고 뭐 24개의 구멍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것들의 폐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얘들이 하는 일이 모든 장기의 음량을 맑고 탁한 기를 나누어 펼쳐준다. 그러니까 숨을 들여서서 유입되는 모든 기들이 인체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현대 서양의학의 그 폐 해부를 보면 폐는 사실은 6엽이 아니고 5엽으로 되어 있죠. 5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자체가 3엽이고 왼쪽 자체가 2개의 엽이 있다. 보통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6엽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엽 자체를 하나를 뭐 잘못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뭐 6엽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조적인 부분에서 폐가
어떤 그 구획선들이 있다는 거 정도고, 나머지는 24개 구멍이 있다는데 이 말도 폐에 구멍이 24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를 주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기가 1년 속에서 우리가 기의 강약, 성쇠 이런 것에 따라서 1년 전체를 사실 24절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24절기라는 게 우리가 태양 자체의 성쇠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24절기인데, 기의 어떤 변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의 허실과 강약 상태를 우리가 표현한 게 24절기라서 인체도 그런 기에 대한 강약, 허실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구멍이 24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의학의 고서에서 우리가 어떤 수치들이 나오거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포인트는 형태가 아니고 기의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에 대한 표현들의 더 위주적인, 기에 대한 변화를 더 포인트를 두고 기술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무슨 구멍이 몇 개고, 해부학적으로 뭐 구멍이 어디고 몇 개고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서, 왜? 형태라는 것 자체가 고정불변이 아니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오랜 진화를 통해서 외부 기운에 적응하면서 만들어 놓은 구조인 거고, 인체라는 구조가 어떤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나 나무나 소나 뭐 강아지나 다 적응하기 위해서 각자의 형태들을 만들었다는 것 뿐이고, 그 형태를 만든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기의 작용, 우리가 보통 육기의 작용이라는데, 이 육기와 오행들이 어떻게 그 각각의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작용돼서 형태를 만들었느냐, 그 부분을 더 중요시 보고 있는 거고, 어떤 기가 개입되어 있느냐 하는 걸 더 중요시 봤기 때문에 형태보다는 기적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좌간우폐라는 표현이에요. 좌에 간이 있고 우에 폐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간 자체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해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내경의 모든 그 한의학의 모든 고서적을 봐도 인간을 뭐 해부를 열심히 했다는 흔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열어봐도 오른쪽에 간이 있는 걸 알고, 저 폐는 두 쪽 다 있는 것인데 상부에 이걸 굳이 좌간우폐라고 굳이 이야기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것도 그 기에 대한 성강 운동 자체를 설명하는, 기의 운동이 오장육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기적 표현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인체에서 좌측이라는 말은 좌우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 왼쪽이 되기도 하고 오른쪽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약의 왼쪽이라는 건 남쪽을 보고 쓰면, 남쪽을 보고 이렇게 쓰면 왼쪽이 동쪽이 돼요.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그래서 왼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해가 뜨고, 여기가 목기가 있는 곳이에요. 해가 뜬다는 게 목기거든요. 해가 진다는 게 태양이 내려가는 곳이니까 기가 내려가는 곳이고, 이게 저녁인 거고 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기가 올라가는 곳, 즉 목기가 생겨나는 곳이라는 의미라서, 인체의 목기는 간이라서, 그래서 왼쪽에서 기가 이렇게 생겨서 올라가는 곳, 그것이 목기가 작용하는 곳이라서 좌측이 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우측은 상대적으로 기가, 해가 떨어지고 기가 내려가는 곳이라서 그거는 금기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간우폐라고 해부학적인 구조가 아닌 기의 성강에 대한 논리로 저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부학적으로 뭐 잘못됐네 라고 논할 일이 아니고, 기의 작용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인체에서도 간에서 기가 생겨나는 거고, 폐에서 기를 내려주는 금기의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에 대한 생리현상은 사실 설명할 게 무진장 많아요. 근데 동의보감의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의대생을 위한 그 한의학 강의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폐의 장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을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폐는 단순히 기만 주관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한의대에서 폐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폐는 기도 주관하고, 자 여기 호흡을 주관하고, 자 일신의 기를 주관한다는 이게 전부 폐가 기를 주관한다는 거고, 그게 장상을 보면 폐는 뭐 선발이라는 것도 하고 숙강이라는 것도 하고 치절이라는 것도 해요. 백맥을 전부 다 조회를 받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폐가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숙강해서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디를 조절하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들도 있고, 여기 보면 또 자 수도 물기를 소통시키고 조절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폐가 어떤 인체 물을 조절한다는 이런 생리도 있고, 여기 보면 폐가 그래서 수지상원이다. 폐가 인체에 물이 돌아가는 그런 큰 저수지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폐에 물 차면 죽거든요. 근데 인체에서 한의학에서 폐는 물의 기운들 자체를 소통시켜주는 근원이 된다. 물길 자체를 틔워주는 그런 작용도 사실 폐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화계에서 폐는 덮개다. 그래서 뭐 숙강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탁약이라고 해서 폐는 왜 이렇게 우리 불 때울 때 이렇게 돌리면 이게 풍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바람을 막 넣어주는 장치를 탁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폐는 뭔가 불길을 이렇게 확 태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또 뭐 코와 연관이 돼 있고 피부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울이다. 그리고 뭐 콧물이 나는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폐가 뭐 삼전지관이고 치절 유출한다. 여기 뭐 폐주 치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폐의 생리에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폐의 생리가 사실은 자, 호흡이라는 이 작용이 인체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나타나는 인체의 다양한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상론이에요. 우리 단순히 현상적으로는 숨 들이쉬고 내쉬고 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인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폐의 장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뭐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까 전에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폐는 호흡을 하는 건데, 호흡을 할 때 뜨거운 기운은 내쉬고 차가운 기운은 들이셔서 내려간다. 이게 선발과 숙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치절이라는 말은 마디를 조절한다거든요. 이게 마디라는 게 우리가 음악할 때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박자 마디라고 하죠. 그 마디라는 말이 호흡의 길이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달리기 할 때는 숨이 짧아지죠.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고, 우리가 뭐 잠을 잘 때는 숨이 하고 천천히 들었다 천천히, 그러니까 박자 자체가, 숨 쉬는 박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부분도 폐의 호흡의 길이들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체의 기화 상태에 따라서, 인체의 기적 반응에 따라서 호흡의 길이들도 사실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뭐 폐가 덮개라는 말은 인체에서 기운이 올라왔을 때 폐가 기운들을 이렇게 가슴에서 그득히 모아줘서 기 자체가 방산되지 않도록 하고 인체의 기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지상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인체 자체를 기와 물이라는 생리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상중하초라는 3초의 개념, 이게 3초의 개념이 기화가 되는, 그러니까 흉광위를 상초로 하고 배꼽까지를 중초로 하고 배꼽 아래를 하초로 하는데, 인체에서 이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 뭔가 우리 자연계에서 대류를 보면 물이 끓어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기가 올라가는 반응이 있고, 그럼 올라간 물 자체가 구름이 돼 있다 같아요. 이게 비가 돼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강이 되는 거죠. 이게 비가 내려온다, 즉 물이 떨어진다 하는 의미가 뭐냐, 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빗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숙강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숙강이라는 기적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인체에서 물의 대류가 위로 올라간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내려가야지만 소변이나 대변 아래쪽에서 물길이 잘 빠질 수 있는 거고, 올라갔던 훈정된 기운들, 그러니까 우리 수증기가 텁텁하게 대표해진 이 수증기가 다시 맑은 기운을 맞으면서 다시 기가 하강되면서 이 물이 다시 순환되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모든 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호흡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폐가 수지 상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코와 관련이 있고, 기가 내려간다는 현상 자체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면 슬프다, 우울하다는 그런 기상과 같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폐에서 일어나는 장상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예요. 뭐 피부라는 것도 마찬가지 바깥에 공기와 접하는 곳이죠. 폐도 사실은 코로 들어가서 기관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 외부 공기와 실제로 맞닿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랑 폐랑 크게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폐가 피부와 상통을 하는 거고, 그 피부에 있는 털도 사실은 우리 위기라는 이야기 했을 때 사람의 이기라는 게 태양의 일주기와 인체의 양기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람 체온을 데펴주고 피부 자체를 충실히 해주고 땀을 흘리게 해주고 하는 위기의 작용들이 양기와 연관성이 있다. 근데 이 양기라는 것 자체가 인체의 기의 변화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 자체가 피부의 생리 상태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보면 폐한테 이런 호흡, 숨 쉰다는 그 부분에서 다양한 인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폐 생리 장상에 대한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폐는 기를 저장한다. 폐가 무슨 기를 이렇게 모아둔다는 게 아니에요. 폐가 인체의 기 자체를 이렇게 소통하고 모아주고 작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기를 갈무리한다는 의미고 호흡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자, 폐가 기를 저장하는데, 자, 기가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은 우리가 한의학적인 보통 실하다, 강하다, 또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천식, 그리고 기침, 상기의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폐가 기를 저장하는데 기가 너무 많으면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고 기가 상기된다, 기가 치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증에 대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폐가 실증이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우리 호흡을 할 때 편안하게 들이셨다, 편안하게 내셨다 하는 게 호흡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폐 쪽 자체가 그득하게 팽창돼서 열이 쌓이면, 그러니까 폐기가 너무 항진이 돼서 이쪽 상체에 숙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폐가 맑아져야 되는데 맑지 못하고 그득하게 부풀어 오르면 기가 가득 찬 거죠. 폐 비정상적으로 기가 항진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게 일단 천식, 숨이 가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나요. 기침이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기가 이렇게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생겨요. 자, 이거를 한의학에서 폐기가 유의한 증상의 대표적인 폐창증이라 그래요. 폐가 팽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다는 게 부풀어져서 항진이 됐으니까 폐가 이렇게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는 걸 폐창증이라는데, 동의보감의 폐창증이라는 증상을 보면요, 여기도 보면 자, 기침과 상기증, 여기 보면 기침과 상기증을 그대로 이야기해줘. 이걸 폐창이라 한다. 그러니까 폐가 그득 차면 숨이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뱉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기침이라는 것도 하는 게 뭔가 뱉어내는 거죠. 편하게 호흡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침이라는 게 이물질들이 들어와도 뭔가 뱉어내는 작용들을 하는 게 기침이거든요. 그리고 그득 차 있기 때문에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기증이라고 해요. 기운 자체가 그득하게 위에 차는 증상이 일어나요. 숨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천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폐창증의 증상인데, 자, 그 다음에 천식을 하죠. 자, 눈이 뭐 빠질 것 같고, 자, 맥이 부대하다. 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맥 자체는 이제 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맥이 부맥이다 하는 말 자체는 인체의 맥을 볼 때 인체 피부에서 주로 이제 요걸 돌면 손목을 보는데요. 요걸 촌구맥이라 그래요. 이쪽에서 맥을 보죠. 보통 한의사들이 여기서 맥을 보는데, 이 맥이라는 그 부분을 잴 때 맥에 맥이 띄는 그 위치, 부위를 보고 파악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피부 표면을 여기 피부라고 보고 제일 밑바닥에 눌러서 제일 끝이 닿아 있는 부분, 이게 뼈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이 부분을 사실은 5등분을 이렇게 해서, 이 맥 자체가 부맥이라는 건 이 가운데선 위쪽에서 맥이 이렇게 느껴지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맥동이 강하게 느껴지고, 맥을 이제 띄는 이렇게 눌러보겠죠. 눌러보면
이 윗부분에서 맥이 강하게 느껴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꾹 누르면 반 이상으로 내려가면 맥이 전혀 없는 맥, 이런 걸 부맥이라 그래요. 이 말은 정상적인 우리 부위에서, 정상적인 맥동 부위에서 맥이 이렇게 위로 떠올랐을 때 나타나는 맥이고요. 부맥 자체가, 기운 자체가 위쪽 상처 쪽에 기운이 쏠렸을 때 나타나는 게 부맥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기 환자들의 맥을 보면 왼쪽 맥 자체 부맥이 실제로 나타나요. 보통 감기도 태양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초기에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는 그런 감기인 사람의 맥은 왼쪽에 맥 자체가 부맥이 나타나고 실제로 맥 자체가 위로 이렇게 푹 떠올라요. 한의사들의 맥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실제로 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는데, 실제로 맥을 계속 보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맥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맥동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여간 맥이 부하고 대맥이라는 건 뭐냐면 맥 자체가 위로 이렇게 뭔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의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한 느낌이 들 때 대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대맥이라는 말은 뭔가 기운이 위로 이렇게 뜨면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강한 상태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 위로 뜨니까 흉곽 쪽으로 열기가 몰려있고 그쪽에서 기운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폐창증이 되는 거고 기침과 천식과 상기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월비가 반화탕을 쓰라, 이제 약이 이제 처음으로 처방이 등장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전문가 강의니까 사실 처방에 대한 개념들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우리 폐창이 일어나는 증상 자체를 보면요, 인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인체를 분석할 때 보통 기적 변화를 볼 때 상중하의 개념을 주고 3초 개념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맥이 부맥이라는 건 이 위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쏠려 올라가, 부대한 맥이라는 거 자체가 맥이 위쪽으로 뭔가 이렇게 기운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맥이 더 많다는, 힘이 더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들이 뭔가 어떤 이유로 있어서 인체 기운들이 위로, 여기 상처에 심폐가 있으니까 이 심폐 쪽으로 기운이 쏠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폐 쪽으로 더 많이 기가 작용을 하면 여기서 폐 자체가 이렇게 폐창증이 일어나면서 증상이 위로 솟구치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고 천식이 생기고 기가 역상하는, 기운 자체가 역상했을 때 이 폐창이 일어나는데, 그때 쓰는 게 월비가 반화탕이라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증상들 자체가 기침이 나고 위로 올라가고 폐가 부풀어 올 때 보통은 외부적인 그 병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 외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바깥에서 찬바람을 맞거나 뭐 우리 감기가 걸리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인체 내부에서 열이 너무 많이 치성하거나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등등등인데, 그런 자극들 중에 폐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들로 나타나는 병증일 때요. 그때 이 올라온 열기 자체를 병의 원인에 따라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월비가 반화탕이라는데, 구성을 보면 석고가 4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마황, 그 다음에 감초 1돈. 그러니까 월비탕 처방 자체가 석고, 마황, 감초가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생강하고 배추가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간 약들을 보면 일단 석고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석고라는 약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석고 자체는 사실 폐에 작용해요. 폐가 마르고 조열할 때 쓰는 약인데, 폐 쪽으로 들어가서, 이 석고 자체가 색깔이 하얗거든요. 흰색이 난다는 건 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우리가 약 자체가 기미기경에서 공명하는 곳이 어디냐, 그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를 보는데, 석고 같은 건 폐에 작용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줘서 열기를 내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창이라는 게 기운이 위로 떠오르니까, 폐에서 기가 떠오르니까 폐 쪽으로 들어가서 폐기를 안정시켜주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석고라는 약을 쓰고, 마왕이라는 약은 심장에 주로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 자체가 위로 떴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 보느냐 하면, 여기서 이 월비가 반화탕에서 보는 거, 바깥에서 찬바람, 이렇게 상한증, 감기, 냉기에 손상이 되면서 인체가 오한 발열을 하면서 열을 내뿜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의 냉기, 한기 같은 거를 밀어내면서
폐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힌 이유가 바깥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인체에 방어하면서 폐 쪽으로 기침이라든지 상기라든지 천식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왕은 심장에 작용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한기를 제거하겠다, 냉기를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반하를 주는데, 반하는 사실 담을 없애주는 대표 약이거든요. 반하도 작용하는 게 폐로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이게 반하가 하는 게 뭐냐면, 반하가 약성이 아주 센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쎄하고 아리고 하는 되게 강력한 느낌이 드는 약인데, 얘가 막힌 기운을 강하게 뚫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끈적끈적하게 막혀 있을 때 그거를 확 뚫어주는 느낌, 확 뚫어줄 수 있는 약성이 반하예요. 그러니까 폐에서 기운이 꽉 차서, 여기가 폐가 원래 수지상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훈증된 열기가 폐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나면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뻑뻑하게 진한 가래들이 생겼을 때 그 가래를 소통시켜주고 제거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반하예요. 그러면 여기는 폐 쪽에 물 자체가 정체가 되면서 혼탁한 물 자체가 끈적끈적해져서 막히는 걸 풀어주는 게 반하예요. 그래서 이 반하 자체가 여기가 폐기가 막혀서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석고로 폐의 열기를 안정을 시켜주고, 마왕으로 원인이 됐던 한기를 제거하고, 폐 자체가 끈적하게 열기가 있는 부분을 반하로 소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 자체가 주되게 작용을 하는 거고, 사실 감초나 생강이나 대추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기운들 자체가 손상되지 않거나 허약해 주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감초는 보통 소화기계, 또 심장 쪽 기운이 빠지는 걸 조절해 주는 약이고, 생강 같은 경우는 역시 반하하고 생강이 결합되면 인체에서 끈적끈적하게 물이 고여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기운 자체 역상에서 약간 구역감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풀어줄 수 있어요. 대추는 역시 심장 쪽 자체가 힘이 빠지는 걸 잡아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쪽에, 심장 쪽의 기운은 보강을 해서 퍼뜨려주는 작용을 하고, 폐 쪽에서는 기를 내려주면서 막혀있는 불, 혼탁한 액체들, 끈적끈적한 담을 맑게 소통시켜 주겠다는 처방의 방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폐가 답답하게 들어와서 차있어서 기침이나 천식이나 기운이 올라가서 호흡이 잘 안 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폐창증에 또 쓰는 게 역시 기침하고 상기증이 있고, 먼저 되게 답답한 거, 여기 가슴이 끄적하게 여기 답답하게 막혀. 우리 숨을 이렇게 코를 막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열기가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폐창이란 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천식이 생기죠. 여기 이제 폐가 끼가 유효했을 때 생기는 천식, 기침, 상기증이란 게 폐창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역시 맥이 부하다. 역시 바깥으로 맥 자체가 위로 떠오른다.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반응하는 부위가 위쪽이다 또는 바깥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맥이 됐다. 이 말은 바깥에 사실 외감에 대한 문제, 외사가 있는 문제, 보통 상한, 감기,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주로 맥 자체가 부맥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심화에 수기가 있다 하는 말이, 심화라는 게 이제 우리 심장 아래 명치나 이쪽인데 여기에 수기가 있다는 말이 대사되지 않는 물이 여기가 뻑뻑하게 고여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소청용탕에다 석고를 넣어서 쓰는 것도 역시 폐창 치료에 도움이 된다. 즉 기침, 천식, 상기증, 이게 그리고 또 감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처방. 그러니까 소청용탕도 감기 걸렸을 때 쓰는 태양병 약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석고를 넣어서, 역시 석고라는 약을 더했다는 것 말은 폐 쪽의 기를 안정시키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방 보면 역시 마왕 들어가죠. 마왕은 심장에서 기를 소통하는 거, 아까 감초도 들어가 있었죠. 계지는 이제 마왕하고 더불어 심장에서 기를 이렇게 퍼뜨려서 기를 소통시켜주는 약, 그래서 땀이 나게 하는 약이고, 작약 같은 경우는 석고랑 비슷하게 폐를 촉촉하고 시원하게 데펴주고, 그리고 보통 진액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미자는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얘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맛이 시큼한 맛이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기운을 이렇게 빨아당기는 효과, 특히 기침으로 기운이 방산되는 걸 오미자를 주면 이렇게 모아서 기침이 심할 때 오미자를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건강은 아까 저기 생강을 준 거고요. 여기 세신을 주거든요. 여기 반하도 들어가죠. 반하, 세신이 들어가는데, 반하 위에 월비탕 처방이 기본 처방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세신이라는 건 뭐냐면 마왕보다 더 가늘게 생긴 약인데
더 말초까지 기를 소통시켜 줄 수 있는 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기가 들어서 몸 구석구석, 특히 상부 쪽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우리가 말초 자체가 막혀서 그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기운을 끝까지 소통시켜서 땀의 배출까지 원활하게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을 때 세신이라는 약까지 넣어줘요. 거기에다 턱골을 한 번 넣어서 폐가 열해지고 팽창되는 것들을 잡아주자 하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폐가 부풀어서 열기에 의해서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천식이 나고 했을 때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에요. 이게 그래서 폐기가 유의하다, 폐기가 실하다는 건데, 인체에서 외부의 외사에 의해서 인체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 되게 쉽게 얘기하면 감기 걸려서 오한 발열이 생기면서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나고 답답하고 가래 생기고 할 때 그때 쓰는 약들이고, 이게 아마도 폐 쪽에 기가 유효했을 때, 더 팽창한 만큼의 항진이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부족해지면, 폐의 기가 부족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인체 전반의 기가 약해지면이에요. 근데 그 기가 폐 쪽으로 작용해서 폐 쪽의 기운이 약해지면 폐의 기본적인 호흡에 대한 기능들이 저하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기가 부족해지면 호흡하는 것들이 보면 술술 빠진다고 돼 있죠. 호흡이 술술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뒤에 보면 기가 작다, 소기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여기 보면 뭐 말소리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폐기가 강하면 여기 꽉 차서 흥분돼서 항진이 되고 막 터져 나가려 그래요. 근데 반대로 폐기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 쭈그러들겠죠. 쭈그러들면 숨을 강하게 부드럽게 쉬지를 못해요. 힘없게, 우리 병자들이 되게 가늘게 숨 쉬듯이 힘이 빠진 그런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약하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거 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기운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 자체도 무형의 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인체 자체에 전체적인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우리 못 먹고 힘이 하나도 없고 쭉 처지면 말소리가 어물어물하고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기운이 약해지니까 소리 자체도 기니까 말소리 자체에 힘도 없고 말도 많이 못하고 숨 쉬는 것도 강하지 못하고 약하게 숨을 이렇게 약하게 숨을 쉬는구나.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의 몸 상태가 되게 힘이 있는, 기운이 강력한 상태에서 병증에 방어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랑 인체의 기운이 없어서 양기 자체가 떨어져서 호흡 자체가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저희가 처음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단중이라는 것, 보통 전중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자, 전중은 기의 바다예요. 이 전중이라는 것 보통 단중이라고 하는데 전중이라고 불러요. 단중이라는 게 어디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임동맥이라는 게 가운데에 우리가 인체의 축이 되는, 기의 축이 되는,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기지원이 여기 있죠. 반전이 있죠. 임동맥 자체가 인체의 음양, 인체 전체 양기의 축이 되는데, 여기서 모인 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순환하면서 전체 인체 12경락과 오장육부의 기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중이라는 건 양유두, 가운데선과 양유두가 마주치는 곳이 여기 혈자리가 단중이에요. 자, 여기가 기의 바다예요. 기의 바다죠. 이 기의 바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양기가 가득히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의 바다라는 이 단중에 기가 가득히 모여서 여기 아래에 제가 심포가 있고, 그것이 심장으로 기를 전달해 줘야 되고, 여기 우리 단전에 인간 자체 원래의 양기, 이걸 이제 뭐 신간동기, 양기, 명문지화하고 이야기하는 인체 양기의 근원적인 부분이 여기서 모여들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단중에 기가 다 모여드니까 기의 바다가 되는 거고, 이 기의 바다에 모여있는 기를 심포가 빨아당겨서 심장으로 넣어주고, 이 심장에서 그래서 인체 자체의 혈액순환이랑
자, 12경맥의 흐름을 주도요. 그러니까 심주혈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에 심주혈맥하는 기가 인체의 단전에서 공급되는 양기다. 그것이 모여지는 기전이 이 단중이라는 혈자리에서 기가 모이는 거다. 그래서 그곳을 기의 바다라고 하는 거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단중이라는 것은 폐의 실이죠. 폐가 기가는 방이라는데 저기 무슨 여기 단중이라는 것은 폐가 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보니까 저기 폐라는 의미는 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의 집이다. 폐주기하니까 폐라는 말 의미 자체가 인체의 기를 주관한다는 그 장상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단중은 기에 기가 모여있는 집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폐가 기가는 방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역시 이 단중 쪽에 양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항진됐을 때와 이 양기가 부족해졌을 때의 증상을 간단하게 언급하는데요. 자, 유의하다는 게 항진이 됐거나 비정상적으로 항진되거나 또는 이게 너무 가득 차 있거나 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유의하면 자, 가슴과 얼굴이 다 붉어진다. 그러니까 이쪽에 양기가 너무 많으면 더워지겠죠. 우리 단중에 기가 유효하다는 말을 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저게 항진이 됐다는 말은 열대야가 생겼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혼탁하고 후덕지근하고 위로 솟아오르기만 하고 내려오지가 않죠. 열대야가 있을 땐 바람도 안 불지만 비도 안 내리고 어때요? 기운 자체가 하기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폐창이 일어난 거랑 아니면 열대야처럼 여기에 단중에 흉강에 열이 거득 찬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어때요? 여기가 답답하면서 벌게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숨도 천식도 일어날 수 있고 호흡도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할 수 있고 얼굴도 올라오르고 얼굴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머리가 욱신욱신 터질 듯이 아프고 하는 이런 모든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심장도 벌렁벌렁벌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냥 가슴과 얼굴이 전부 다가 붉어진다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양기가 비정상적으로 항진이 돼서 열이 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기운이 부족해지면 부족하다는 건 허약해진다는 소리거든요. 인체 전체의 양기 자체가 허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체 이쪽으로 공급되는 양기 자체가 약해지면 자, 여기 보면 자, 소기력. 힘이 부족해요. 힘이 없어져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기운 자체가 좋으면 힘이 나는 거고 기운 자체가 약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못 먹고 숨도 잘 못 쉬고 신선한 공기도 못 맡으면 사람이 쭉 처져 버리죠. 양기 자체가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불단 말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하려는 것도 힘을 쓰는 거죠. 기력을 쓰는 건데 이 쓸 기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강의 호흡 자체가 잘 돼야지 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려면 호흡 자체가 되게 길어야 되죠. 안정적으로 부드럽고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노래를 길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힘있게 나오려면 아랫배 쪽에 단전, 이 사람들이 복식호흡이나 이런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랫배에서부터 공기를 끌어올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약적으로 보면 그 단전에 있는 기를 모아서 위로 끌어올려서 이 폐 쪽 자체에서 기를 그득히 모아서 이걸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말을 힘있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양기가 아직은 유효하다, 힘이 있다, 살아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 목소리 자체가 힘이 하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엉얼엉얼거리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력이 다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병원의 할머니들 다 죽어가는 할머니들 어때요? 말을 잘 못하죠. 보면 힘없이 엉얼엉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기운이 어느 정도 유의한가 부족한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기들 태어나서 우는 소리가 우렁찬 애들이 건강하다 하죠. 그건 당연하겠죠. 우는 소리가 어때요? 힘이 없이 호흡이 짧고 소리도 크게 못 내는 애들은 심폐기능이나 인체 양기 상태, 선천적인 허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